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TV의 뮤직 앤 토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방송 감각을 잊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은 뭐 하도 띄엄띄엄 하니까 커버송만 자꾸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했냐면은, 최근에 BTS가 시작한 지 10년이 돼가지고 그 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BTS의 팬들, 밤이라고 하는 팬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든가 공연 이런 쪽에 뭐 30만, 40만, 한 70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자, 이 경제적 효과가 뭐 대단하겠죠. 뭐 꼭 온 사람만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BTS의 활동은 빌보드라든가 여러 개에서 뭐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죠. 또 BTS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벌이고 있는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치르려고 하는 2030년도에 그런 목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든가 여야 구분 없이 모두 같이 이제 함께 한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가 경제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홍엽 씨가 방송하는 불후의 명곡이 있는데, 불후의 명곡의 시청률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에 예전에 유이열의 음악 캠프라든가 무슨 뭐 이소라 음악, 뭐 여러 가지 윤도현 씨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죠. 그 이외에도 유명 MC들이 DJ도 많이 하고 BJ도 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 지상파에서 방송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거는 불후의 명곡이.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방송을 시청을 해보니까 서문탁 씨가 물론 이제 1등을 했지만, 가수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곡이 뭐냐 해서 이제 한 번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물론 서문탁 씨가 우승을 했지만 서문탁 가수 락커들도 나오고 포레스텔라도 나오고 김기태 씨도 나와서 거의 막 가슴을 울렁거리는, 다음에 또 윤아 씨도 나온다 그러는데, 가슴을 울렁거리는 노래를 이렇게 열창을 해준 걸로 제가 직접 시청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불후의 명곡이 탄생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 이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잘 이렇게 이용을 하듯이 AI 챗 있지 않습니까? 요새 챗GPT, 그게 저도 지난번에 한번 활용을 해서 원고를 이걸로 썼다, 콘티를 이걸로 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신동엽 씨의 불후의 명곡에 방송되는 노래 또는 가수의 조건을 중요한 효과선으로 나열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이 이렇게 자막에 나가죠. 그랬더니, 자, 이제 한 5가지, 6가지 조건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이 되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있을수록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가요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팝 뮤직이라든가 뭐 샹송이라든가 뭐 요즘의 힙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수up한 춤까지 추지만 뭐 이런 것들의 배경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대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예전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비틀즈를 거쳐서 뭐 최근에 이제 밥 딜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성이라 그러면 어떤 감성을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가사나 멜로디, 보컬 등으로 감성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이제 뛰어나다든가, 곡이 아주 멜로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듣기 좋다든가, 또는 이제 보컬이 이승철 보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뭐 서문탁 보컬 뭐 이런 경우에 뭐 정말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송가인이라든가 이런 보컬리스트들이 우리들의 귀와 감성을 녹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후의 명곡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건데, 감성적인 노래일수록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노래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기도인데, 가수의 인기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옛날에 10대 가수상 뭐 이러면 이제 조용필 씨나 이제 뭐 나훈아 선생님이 거의 뭐 휩쓸었지 않습니까? 남진 선생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적 성격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방송의 테마나 분위기에 맞는
노래나 가수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곡이나 가수를 선택하면 노래를 듣는 시청자들도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이거 뭐 이제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연령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층을 보면 시청자들의 연령층에 맞게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청자들이 시청할 경우 알맞은 노래나 가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또 출연자의 선호도죠. 그래서 출연자들이 선호하는 노래나 가수가 있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 당연히 저도 이제 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것이죠. 뭐 제가 잘 모르는 또는 뭐 그렇게 제가 관심이 없는 가수가 나오면 저도 안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제가 관심 있는 가수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보겠죠. 요새 뭐 임영웅 씨가 출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송가인, 뭐 김호중 씨 이런 젊은층, 영탁이니 이런 경우들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 경우 시청자들도 출연자들이 취향에 공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가지 나열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서사적 구조입니다. 노래가 이제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시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서정주 시인에서 갖고 오기도 하고, 김소월 시인에게서 작품을, 이렇게 시를 이렇게 차용해서, 작사가가 약간의, 손을 댄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된 배경을 보면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음악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작사를 한 사람이 노래도 하고 작사를 한 사람이 곡을 붙이고 노래를 하는, 또 그래서 그게 포크가 발전하기도 했죠. 그런 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서사적인 구조를 가진 가수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큰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심수봉 씨의 경우에는 비나리라는 곡을 저도 이제 제가 카바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비나리를 저도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이 노래의 가사도 애절하고 곡 멜로디도 애절하고 그 다음에 이 가수의 그 가창력, 심수봉 씨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트로트화된 포크, 트로트화된 재즈, 소울, 트롯 소울 뭐 이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뭐 역대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선생님, 그다음에 남진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래를 리메이크 하기도 했죠. 그럴 정도로 이 노래가 유명한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럼 비나리가 왜 비나리로서 특징 지어지느냐? 사실은 심수봉이라는 가수는 우리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대학가요제에 나왔을 때 78년도든가요?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그때 그 사람을 피아노를 치면서 불러서 우리를 놀라게 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게 했는데 가수가 무대에 나와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면서 자기가 작곡한 것을 노래를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물론 그때 작곡가가 나훈아 선생님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렇게 대학가요제에서 그것도 반주가 약간 트롯성인데 히트를 한 거죠. 그래서 학생 가수로서 이름을 떨치고 큰 가수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 노래 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든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백만송이 꽃 이렇게 해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서사성을 가졌는데 심수봉 씨가 12.6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해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그 궁정동이라는 플레이스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심수봉 가수였기 때문에 어떤 여자 배우와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그 심수봉 가수로서는 얼마나 그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분을 안고 막 이랬었던 그 느낌, 그것이 이제 이분의 인생을 크게 이제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도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한 여인으로서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사성이 노래로서 이 부부의 명곡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부부의 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서사적 구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시대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시대성이 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일제시대라든가 뭐 이런 암울한 시기를 거칠 때, 두만강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타향살이 이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선배들의 나그네 서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고 우리 선배 세대라든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정권 시절에 이제 고래사냥이라고 해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바지 문화라든가 청년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젊은 층에 퍼져 있었지 않습니까? 최인호 작가 별들의 고향이라든가 바보들의 행진 이런 데서 이제 뭐 고래사냥이 주제곡으로 불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그 두 발을 막 강제로 이렇게 깎이고 도망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 저항이라든가 또는 반항심이 어떤 저항의 정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같이 막 그 금지곡으로 됐었던 게 뭐 아침 이슬 이런 곡들이 있죠. 또 김민기 씨의 친구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이 좀 지나면서 우리 그 가요계 대중가요에 큰 그 어떤 그 분기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서태지 씨의 이제 알아요, 난 알아요라고 해서 자기 인식화된 의식화된 조금 세상을 깨어난 그런 청춘들의 그 의식 구조를 노래에 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막 발전하는 그런 시절에 있었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노래였고, 최근에는 시스템화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BTS가 이제 10주년이 됐죠. 이제 결성된 지. 그래서 그 BTS에 물론 이제 일부 2명인가 3명은 이제 두서너 명은 이제 군대에 이제 이렇게 입소를 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군 복무를 하고 저쪽 휴전선인데 휴전선 같은 데에 가서도 근무를 하고 열심히들 이제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BTS 청년들이 가지고 온 그 부의 창출이라든가 가치로 보면 뭐 몇 조라고 7조라 그러기도 하고 10조 뭐 막 이렇게 따지고, 뭐 아카데미상이라든가 무슨 뭐 올라갈지 노미네이트 될지, 또는 뭐 빌보드지에 1위를 몇 번 석권한다든가 음원 차트에서 또 뭐 몇 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칭찬은 하는데, 실제로 칭찬은 말로 칭찬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활용을 하는 이분들은 뭐 유엔에 가서 뭐 연설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는 활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적인 혜택이 바로 군입대였었거든요. 그런데 군입대에 대한 부분이 매끄럽게 결론이 안 났죠. 국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런 어떤 그 경향으로 보면 이들에게 주는 어떤 군입대에 대한 특혜가 군 면제라는 것이 너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그 괴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BTS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입대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오늘날 발전하게 된 그 계기를 보면은 IT 사회 또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에 뭡니까? 인터넷이 발전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초고속망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아이폰 시대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더 그 개인 맞춤형 이게 잘 돼 있습니까? 유튜브도 나타났고, 거기다 또 넷플릭스도 발전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확산하게 된 것이 K문화였다. K컬처가 그랬다. K뮤직이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그의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지만은, 그래서 그 PC를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팟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만들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확산되게 만든 거는 대한민국의 BTS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영화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우리가 다 어떤 콘텐츠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가치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가치를 부여받을 때, 돈으로 환산될 때 엄청난 혜택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또 융합돼서, 또는 같이 컨버전스 돼서 각 여러 가지 그 산업, 제조업이라든가 선박산업이라든가 노래하고 있는 그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
콘텐츠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랬을 때 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명곡의 이제 조건을 이렇게 챙겨본 이유도 그러한 어떤 문화의 맥락이라든가 또는 우리 경제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접근을 여러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긴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이런 거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구독자는 돌파가 됐는데 사실 1300?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좋은 컨텐츠가 여러분들 또 시니어들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수TV였습니다.